자, 이번에는 우리 다양한 확률 분포들 중에서 이산 확률 분포, 특히 이산 확률 분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이산 확률 분포 몇 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이산 확률 분포는 일양 분포, 이양 분포, 포화성 분포라는 이 분포를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이 각각을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산 확률 분포니까요. 값이 0, 1, 2, 3, 4 이렇게 딱딱딱딱 디스크리트하게 끊어져서 우리가 확률 변수 값이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일양 분포입니다. 유니폼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분포가 하나다라는 말이겠죠. 이 분포가 하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개념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1번이 나올 확률, 2번이 나올 확률이 모두 이론적으로 똑같죠.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의 모든 확률 값이 균등하게 똑같이 나와야 될 때 그런 분포를 우리가 일양 분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대값은 어떻게 재냐면 이렇게 잽니다. 확률값과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은 2의 a 플러스 b 이렇게 계산이 되고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확률값들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확률값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전부 다 6분의 1 같은 말이죠. 우리 6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기대값을 보면 2분의 1 플러스 6에서 3.5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주사위가 1번부터 해서 6번까지니까 3.5라는 주사위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값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분포를 왜 쓸까? 이렇게 의아하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자, 로또입니다. 자, 로또에 숫자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이 로또의 숫자가 특정 번호가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뭐 로또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얘기 나오는 것들이 간혹 있는데요. 자, 과연 이 로또의 숫자는 랜덤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또의 숫자가 총 45번까지 있는데 이 숫자가 우리가 과연 랜덤하게 나왔는지 아니면 차이가 있게 어떤 특정한 숫자가 더 많이 나왔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균등하게 나왔다. 지금 보시면 로또의 숫자가 균등하게 나와야 되죠. 확률적으로. 자, 그래서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실제 자료고요. 1097회까지 나온 자료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한 겁니다. 봤더니 1번 숫자는 152번 나왔고요. 2번 숫자는 142번 나왔고 조금씩 차이는 있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쭉 보시면 45번까지 해서 이런 숫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숫자들과 확률값은 우리가 계산해 보면 45분의 1이기 때문에 0.02만큼씩 나와야 되겠죠. 그죠? 모든 숫자는 똑같이 45분의 1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 횟수 이런 것들을 다 곱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쭉 했을 때 전체 기대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대값은 우리 22.945가 나왔습니다. 자, 요 기대값하고 표준 편차는 이렇게 13.009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분포가 일양 분포인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양 분포라면 랜덤하게 나오고 모든 확률 분포가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기대값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대값은 2분의 1 플러스 45니까 23.0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확률적으로 기대값은 23.0인데 우리가 실제 기대값을 계산해 봤더니 22.945 거의 똑같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분포를 보면 분포도 13의 거의 표준 편차에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값입니다. 즉 23과 12.99는
일량 분포라면 로또의 번호가 나와야 되는 요 값이고요. 실제로 요 당첨 횟수의 요 값들을 다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 기대값이 이렇게 나왔고 실제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량 분포라고 가정해서 나온 요 숫자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로또의 숫자는 랜덤하게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로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테스트를 합니다. 로또를 돌리기 전에 숫자가 랜덤하게 나오는지를 사전에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아마 우리가 우리가 저기 텔레비전이나 TV에서나 이런 데서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확률로 계산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로또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바이라는 말은 두 개라는 말입니다. 자, 이 바이노미널은 어떤 특정한 경우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데 특정한 경우라는 거는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겁니다.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가 두 가지로 딱 정해져 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바이노미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했을 때 이 제품은 정상품 아니면 불량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아기를 낳는다. 그럼 아기는 남자 아니면 여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성공 아니면 실패. 또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확률이 우리가 경우의 수가 두 가지만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공 실패를 1, 0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파이와 1-파이를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대값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값은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1-파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공 확률이 0.7이다. 그러면 기대값은 0.7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K전자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불량률이 0.01이라고 했을 때 제품의 불량률의 기대값과 분산은 이렇게 계산해 주면 결국은 이 값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항 분포는 이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100개의 제품을 불량품과 양호품으로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100개니까 한 개 제품은 불량, 양호, 그 다음에 두 개 제품도 불량, 양호 이렇게 계속 나가겠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반복해서 즉 성공과 실패 또는 우리 결과가 두 번인 그걸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은 잘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경우의 수가 두 개인 경우 이게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여러 명이 이 경우의 수를 동시에 했을 때 우리 확률적으로 어떻게 나타내 주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때 파이를 1회 시행했을 때 성공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x는 우리가 성공 확률 변수고 n번은 시행 횟수입니다. 몇 번 시행했느냐는 겁니다. 자, 기대값은 횟수 곱하기 파이 성공 확률의 그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px 확률값을 계산하는 건 되게 어렵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쓰지를 않고 우리가 이 확률 분포표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실습을 해보겠지만 패키지들에서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손쉽게 우리가 확률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봐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니까요. 자, K식당에서 손님에게 포춘 쿠키, 즉 포춘 쿠키라는 거는 이 과자 안에 행운의 글자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쿠키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쿠키를 식당에서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데 보통 행운의 말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거를 우리가 100% 확률로 할 거냐 아니면 그 꽝도 집어넣을 거냐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성공률이 40%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짜네요. 이 식당은 40%다라고 하면은 이 100개의 쿠키가 있으면 그 중에 40개에만 쿠키에 우리가 문구를 집어넣었다 이런 말이겠죠. 100개 중에 40개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률이 40%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3명의 손님이 들어왔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 3명이 모두 못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못 받을 확률 또는 3명이 모두 그러면 다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경우의 수가 2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쿠키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쿠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쿠키를 이렇게 열었어요. 그랬는데 그 쿠키가 행운의 쿠키일 확률은 0.4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0.6%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는 두 번째 사람이 또 있겠죠? 두 번째 쿠키 사람이 열었을 때 그 사람도 성공, 실패, 성공, 실패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거랑 연결해 보면 앞에가 만약에 성공을 받았는데 뒤에가 성공을 또 받을 확률, 즉 둘 다 성공을 받을 확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패 받을 확률이 이렇게 돼서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게 경우의 수가 2개고요. 얘가 경우의 수가 2개니까 곱하기 해주면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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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실패, 성공, 실패, 실패.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또 2가 되겠습니다. 그죠? 경우의 수가. 그래서 총 8개가 나옵니다. 세 번째 쿠키도 성공, 실패, 성공, 실패가 나오죠. 자, 확률값, 기대값은 우리 곱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모두 3명 다 받을 확률은 모두 다 포춘 쿠키를 받을 확률은 0.4 곱하기 0.4 곱하기 0.4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0.064%가 됩니다. 자, X값은 우리가 성공 확률이니까 성공 확률이 3, 즉 모두 3개가 모두 다 받을 사람이니까 3명 다 받았다라는 의미로 3이 되겠죠. 성공 확률이. 자, 그거는 퍼센테이지가 0.064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둘이 받고 하나를 못 받았으니까 성공 확률이 2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0.096이 되겠습니다. 곱해주면. 자, 세 번째도 받았고 못 받고 또 받았습니다. 자, 확률을 보면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바뀌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 확률이 두 번입니다. 그랬을 때 0.00692. 자,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3개가 합쳐지겠죠. 요거 3개가 2번일 확률입니다. 그래서 3명의 테이블 성공 확률이 40%일 때 3명이 중에서 3명 다 받을 확률은 요거, 2명 다 받을 확률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해주면 되겠고요. 1명만 받을 확률은 또 요거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못 받을 확률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확률값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 한번 표로 정리해 볼게요. 표 하나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도 못 받을 확률은 0이 되겠죠. 그랬을 때 아까 전에 확률값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1명 받을 확률은 우리 0.432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2명까지 받을 확률은 0.23288, 3명 다 받을 확률은 0.064.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지죠. 이게 이항 확률, 이항 분포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항 분포표,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이항 분포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기대값을 계산해 주면 기대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값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 더해주면 1.2가 나옵니다. 자, 1.2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3명이 들어와서 평균 1명만 거의 받겠다. 1.2명이니까 약 1명 가까이, 1명 조금 더 받겠죠. 그만큼 성공 확률이 낮다라는 얘기겠죠. 이거는 평균 받는 사람입니다. 3명일 때 평균 1.2명이 그 포춘 쿠키를 받겠다라는 게 기대 값이고요. 확률적으로 보면 요렇게 다 요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번 계산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표를 그려가면서 아까 전에 0과 1일 때 확률 계산하기 어렵죠.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항분포표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x값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파이 n. 그래서 기대값은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3 곱하기 0.4 해주면 이렇게 당연히 나오겠죠. 뭐 분산, 그 다음에 못 받을 확률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항분포식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표로 이렇게 정리가 다 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항분포표예요. 자, 요걸 보는 방법은 n은 시행 횟수입니다. 시행 한 명이 왔을 때, 두 명이 왔을 때, 세 명이 왔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성공 확률입니다. 자, 우리 100개 중에 5개만 넣었다. 그러면 0.05가 되겠고요. 100개 중에 10개를 넣었다. 그러면 0.1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공 확률이 40%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명이 왔습니다. 3명이 왔죠. 자, 요 분포표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명이 모두 못 받을 확률이니까 0이 됩니까? 요게 되겠죠. 그래서 21.6%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만약에 10명이라고 늘어났습니다. 우리 두 번씩 여러 명이 1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 8명 이상이 쿠키를 받을 확률은 여기 보시면 0.4% 확률을 가지고 10명이 왔는데 10명 중에 8명 이상이니까 요 확률을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8명 이상이니까.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산 확률 분포표를 직접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건 거의 쓰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항 분포식, 식을 가지고 하는 것도 거의 안 쓰겠죠. 그 다음에 이항 분포표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발전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이런 표들을 책 뒤에 있어서 이 책을 뒤에 보시고 이렇게 요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는데 요것도 안 쓰고요. 요즘은 엑셀, 또 엑셀도 많이 안 쓰고 통계 패키지들에 보면 요거를 구하는 패키지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패키지들을 보고 뭐 잠오비라든가 또는 SPSS나 또 잠오비 또는 R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해 주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까지 자세하게 그려주죠. 자, 요거는 이항분포 그래프 잠오비를 이용을 해서 그려준 요 그래프고요. 자, 요거는 R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잠오비를 이용해서 또는 R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포화송 분포입니다. 포화송 분포. 우리 이항 분포는 0과 1일 경우에 우리가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포화송 분포는 어떨 때 쓰느냐? 자, 포화송 분포는 일정 시간 단위일 때 그 시간 단위에 어떤 개체수가 몇 개인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랜덤하게 선택한 일정 단위 시간이라고 했는데 보통 시간이 되게 많이 씁니다. 시간 또는 뭐 이렇게 되겠고요. 뭐 공간보다는 시간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단위 시간당 도착에 대한 모델에 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대기 모형이라고 해서 대기 모형 할 때 경영학에서 많이 씁니다. 이 포화송 분포와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쓰는 게 역으로 우리가 쓰는 게 지수 분포가 있습니다. 이 지수 분포와 포화송 분포는 서로 역의 관계, 즉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화송 분포는 한 단위 시간, 이 단위 시간을 하는 게 제가 정해줍니다. 연구자가 뭐 10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 또는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임의대로 정해주는 겁니다. 제가 연구하고 싶은 또는 관심이 있는 시간 단위를 정해줍니다. 자, 그렇게 시간 단위가 정해져 있으면 이 시간 단위당 몇 번 발생하는지 사건이 여기 보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7번 발생했네요. 그죠? 그래서 7번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이제 포화성 분포는 이제 평균을 우리가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다 더해봤더니 한 단위 시간에 평균 뭐 몇 번 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 고객 그 서비스 센터에서 보면 콜이 옵니다. 전화를 받는데 5분 동안에 사람마다 전화를 몇 통 받는지, 이렇게 해서 재는 거를 우리가 포화성 분포, 그때의 확률 값을 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반대가 있습니다. 포화성 분포의 반대는 지수 분포입니다. 지수 분포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 사건이 발생한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을 다 재서 이거의 평균 기간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분 동안에 전화가 몇 콜이 오느냐, 이거는 포화성 분포로 우리가 그 확률 값을 계산해 주게 되겠고요. 반대로 콜이 하나를 오고 그 다음 콜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는 지수 분포로 계산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포화성 분포와 지수 분포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10분에 콜이 2번 온다. 그러면 우리가 콜이 한 번 하고 한 번 올 거는 5분이 되겠죠. 즉, 이렇게 10분이 있습니다. 10분 동안에 콜이 한 번 오고 2번 왔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콜이 2번 왔다 그러면 포화성 분포의 개념으로 우리가 확률 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반대로 한 콜에서 한 콜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를 지수 분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안 받는데 오는데 5분, 그 다음에 첫 콜에서 두 번째 콜도 또 5분,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10분 동안에 콜이 2번 오면 반대로 한 콜하고 한 콜 사이에는 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을 2개로 쪼개주면 되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역의 관계로 이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하나씩 해볼 텐데, 포화성 분포는 일정 시간 단위에 몇 건 발생했느냐, 그래서 포화성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로 계산을 해주고요. 확률 분포가. 지수 분포는 시간의 단위로 되기 때문에 시간은 연속적인 값을 갖죠. 0분,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쭉 시간이 되죠. 그래서 지수 분포로 계산해서 연속 확률 분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산 확률 분포인 포화성 분포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인 지수 분포를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화성 분포의 수식입니다. 포화성 분포는 단위당, 시간 단위입니다. 10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그때 평균 몇 건이 발생하느냐, 이거를 우리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 자, 그래서 람다라는 거는 평균 걸린 사건 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평균 뭐 5건이 온다. 그러면 평균 5건이 매번 발생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2번만 발생했을 경우가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확률 값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어려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서 2는 자연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확률 값은 이렇게 평균, 기대값은 람다가 평균이니까 기대값이 되겠죠, 결국은. 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예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G서비스 센터에서 우리가 10분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는데, 단위 시간을 10분으로 보겠습니다. 10분 동안에 평균 1회의 전화가 온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0분 동안에 2회 전화가 올 확률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겁니다. 또는 2회 이상 전화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포화성 분포 수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2회일 경우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0.184가 나옵니다. 자, 너무 어렵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항 분포처럼 포화성 분포도 이런 식으로 포화성 분포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x값들은 여기 평균 전화 건수입니다. 그죠? 0회, 1회, 2회부터 쭉 돼 있고,
우리가 7회 이상 더 올 수도 있죠. 10분 동안에 뭐 전화가 50번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7회 이상 올 전화 확률을 보면 거의 제로입니다. 따라서 7회 이상 이렇게 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게 확률값이고요. 이게 누적 확률값입니다. 누적 확률값도 써야 될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2회니까 여기 보시면 되겠죠. 요 표에 의하면 0.184 딱 2번 전화 받을 확률입니다. 전화가 한 번도 안 올 확률은 36.8%가 되겠네요. 한 번 올 확률도 그만큼 높네요. 그죠? 2번 올 확률부터는 줄어듭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2회 이상 전화 받을 확률을 보시면 2회 이상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1에서. 그러면 요만큼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포화성 분포표입니다. 이런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람다라는 게 평균 횟수입니다. 평균 횟수 우리 1회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확률값. 그 다음에 평균이 2회일 때는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확률값. 자, 이런 표를 가지고 보는데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표들이 뒤에 우리가 일반 이론 통계책들 보면 뒤에 한 몇십 페이지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일일이 이 표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통계 패키지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값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포화성 분포 그래프입니다. 자모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방법, 그 다음에 R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가 확률 하나하나를 의미하고 요거는 누적 확률 분포 값을 R로 그려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